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으로 네. 전화 주셨어요? 제가 교통사고를 좀 당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저는 교포다 보니까요. 네네. 그게 무슨 보상 받는데 저기서 제한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어떤 이게 식으로 사고가 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화게 저녁 퇴근해가지고 집에서 밥 먹고 이렇게 슈퍼 가다가 네. 집 옆에 그 골목에서 그 사람이 이게 큰 도로에서 이게 골목으로 들어오다가 나를 이렇게 쳤거든요. 아, 시청자님은 걸어가고 계셨고요. 예, 예, 네, 예. 예. 근데 그 저녁에 내가 그 소주잔으로 한 두 잔 정도 먹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게 뭐,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근데 그게, 그 네. 사람들이요, 저기, 얘기하는 거는, 거기가 이거 보도가, 이게 보도블로 깔린 데 아닌, 안 깔린 데는 보도로 저거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인정. 예. 아, 근데 보도가 아닌 곳으로 걸어가고 계셨어요? 안에 거기는요, 네. 여기 옆에, 거기, 큰 게 옆에 그, 저기, 옆에가 그, 전부 식당 그런 저거라, 네. 그 식당에서 그 도로에서 식당 올라가면 약간 이렇게 언덕막이거든요. 이렇게 네네. 크기로. 그래서 그 식당을 지으면서 거기에 식당 앞에 전부 식당에서부터 그 도로까지 전부가 아스팔트로 저걸 다 아, 깔았어요. 네. 좁은 예, 골목이라서 그런 거군요. 네. 예. 근데 그걸 뭐 그거 인정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보도로. 그러면 예. 시청자님을 그 차로 친 분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요? 아직도 뭐 경찰을 저거 조사는 안 받았는데요. 네. 저기 내가 이거 급하다 보니까 이런 저걸 모르니까 이런 법은 모르니까 내가 그 손해사정을 하나 샀거든요. 네. 하나 저거 대리 저걸 했는데 네. 그분이 전화 와가지고 나보고 저거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를 며칠 네. 전에. 예. 그래서 네. 그러면서 보상의 저거는 나는 그 취업비자로 그 H2로 왔잖아요. 네. 그 H2로 왔는데 그 법무부에서 그 기간 여기 한국의 체류 기간 3년 일단 처음에 3년 주고 나중에 후에 집에 들어갔다 오면 그 귀국했다 다시 나오면 2년 주잖아요. 그래서 5년 채워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3년밖에 인정을 안 했다는 거죠. 지금 몇 예. 년째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2년 됐죠. 지금 내년 5월 달 돼야 딱 맞는 3년이거든요. 아, 네네. 예. 그럼 그 사고 당시 좀 주변에서 좀 목격한 사람 있을까요? 사고 당시는 없었죠. 아, 없었어요. 사고 그 사람들은 나는 정신은 없어가지고 모르는데요. 네. 그 타주당은 모르죠. 옆에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 예, 그 사람들은 뭐 아니까. 저는 그러셨구나. 모르죠. 네. 그러면 지금 취업비자 H2로 들어와 계신데 예. 보험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를 잘 모르셔서 전화 주신 건가요? 예, 근데 그때 그거 보험 저거보다는 저걸 따진다 그러더라고요. 보험사에서 이게 한국, 평균 임금하고 중국의 뭐 평균 임금, 그걸 따져가지고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아, 그러면 지금 중국 분이시니까 중국 평균 임금으로 예. 나온다라고 들으신 거예요? 예, 그런 쪽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법이 있나, 난 그래가지고, 예, 네. 나 그런 걸 못 듣거든요, 그거는. 그러시군요. 뭐 예,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중국 평균 임금으로 나온다라고 해서 좀 이해가 안 가시는 예,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과 예, 먼저 인사 나눠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예, 인사해주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궁금하신 게, 그러니까 지금 예, 그 손해배상 항목 중에는 그 일실수익 예, 손해라는 게 있는데, 그 예, 일실수익 손해는 내가 이걸 다쳤을 때, 이제 예, 다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노동 능력만큼 이제 예, 배상이든 보상이든 뭐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초되는 소득 같은 경우에 실질 소득이 예, 있으면은 그걸로 하는 거고 실질 예, 소득이 없으면은 뭐 이제 예, 보통 인부라고 해서 이제 예,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발표되는 이제 금액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문제는 이제 상담자분께서 이제 교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리고 H2 비자로 들어와 있다라고도 하셨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이게 한국의 체류 기간이 그러면 최대 5년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거는 이제 네. 3년 처음에 일단 들어오면 그거 교육받고 하면 네.
그 외국인 등록증 주잖아요. 그거 3년 준다고요, 처음에. 예. 그리고 들어갔다 그 귀국했다 오면 그러면 나머지 2년 채워주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근데 그 3년밖에 그 처음에 3년 그거만 인정해 준다는 거죠, 지금. 예. 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은 뭐 2년은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을 말씀하시지만 뭐 그게 확정적으로 연장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예.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5년까지는 국내에서 지금 벌고 있는 소득으로 일시수익 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뭐 이런 사고가 처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이미 있었고 이제 국내에서 얘기하는 이제 대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 내려준 게 있는데 이제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다음에 이제 장래에 해외로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 일시수익 손해 산정에 있어서 국내에서의 취업 가능 기간 그리고 체류 가능 기간까지는 국내 소득을 적용하고 이제 그 이후의 기간은 이제 그 분이 이제 귀국했을 때 또는 출국했을 때 이제 그 나라에서 받게 되는 소득을 적용한다라고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현행 비자는 3년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이제 3년까지만 국내 소득을 인정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특별한 사유가 없이 2년이 뭐 거의 무조건 이제 연장되는 거라고 한다면 5년까지는 내가 한국에 머무를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 소득이 적용될 여지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예, 그거는 저거 그 법무부에서 보도인 거라 그건 들어갔다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뭐 날짜 제한이 없고 그냥 들어갔다가 뭐 하루 있다 오든 뭐 이틀 있다 오든 그 상관없거든요. 그 비자 다시 저거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보험회사에서는 어쨌든 3년 이 비자 지금 기간이 3년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비자 연장을 하면 5년까지는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데 지금 뭐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셨다라고 하니까 그 손해사정사 분께서는 어떻게 업무를 진행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통해서 사실 이게 보험회사랑 합의를 한다라는 거는 반드시 이런 지금 뭐 대법원에서 판시한 사항에 얽매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라는 건 양 당사자가 결국에는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은 그 범위 내에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손해사정사 분한테 그런 사정을 좀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시청자님. 네, 손해사정사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 그 하나 더 저거는 네. 이게 주변에서 자꾸 이거 뺑소니 저걸 된다고 해가지고 한번 그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그분 뺑소니, 네, 말씀하세요. 사고 해가지고 저는 그게 다쳐가지고 그 뭐 기사가 저걸 신고를 안 했어요. 네. 근데 구급차인지 뭐 119인지 부르는 거, 그 뭐 어떤 거 불렀는지 모르는데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게 병원에 이제 그 들어와 있거든요. 입원해가지고. 네, 사고 당시 정신을 잃으셨군요. 네. 근데 처음 내가 이럴 때에는 처음에는 정신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경찰차 내 앞에 딱 정차하는 거 보고 내가 정신이 잃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신고가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나 이거 이상이 저거 해가지고 그 이게 얘기하니까 주변에서도 이거 뭐 뺑소니 뭐 저거 된다고 저거 하는데 어떻게 이거 가능한지. 네. 신고를 안 하셨는데 혹시 뺑소니가 되는 건가요, 이거는? 예, 그 뺑소니라는 거는 이제 뭐 사람을 교통사고로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을 때 이제 구호 조치를 하고 이제 자기가 사고를 낸 당사자라는 거, 가해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원 제공 의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제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성립하는 게 이제 뺑소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경찰이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 신고해서 온 게 아니더라고요. 저게요. 그게
나중에 그 저기 네네. 가족들을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신고해서 온 거 아니고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저기 하는데 하여튼 나는 모르는데 나는 경찰차 딱 내 앞에 이게 정타하는 거 보고 내가 쓰러졌거든요. 난 정신이 그러니까 잃었거든요. 경찰에 신고를 누가 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뺑소니가 했어요. 성립하고 안 성립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사람이 다쳤을 때 구호 조치를 하고 내가 사고 당사자라는 거를 밝히는 거 그 두 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 사고 현장에 그 운전자가 이탈하지 않고 현장에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뺑소니가 되긴 어렵겠죠. 왜냐하면 신원 제공을 하려고 해도 이제 지금 상담자분께서 아까 의식을 잃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거를 운전자 입장에서는 의식을 잃은 사람한테 자기 신원을 밝혀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경찰이 도착했을 때 자기 신원을 밝히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결국 뺑소니는 안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 신원을 저기 그 자리에서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경찰이 신고는 내가 병원에서 3일인가 3일 만에 내가 전화로 신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고라는 거는 결국에는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으면 사건을 인지를 했잖아요. 그럼 인지를 했으면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 접수가 안 됐던데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접수 그날 그 당사자 안 오면 접수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조카 오라 그래가지고 조카가 가서 접수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경찰서에서는 사고 난 게 지금 가해자를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서는 아무 얘기 없죠. 근데 지금 가해자를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보험사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가해자를 아니까 보험사 얘기가 아까 나왔겠죠. 그러니까 가해자가 병원에 그 응급실에 가가지고요. 네네. 그 우리 형이 그 기사하고 가해자 전화 통화해가지고 그 병원 응급실에서 접수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에 뺑소니가 되려면 그때 이제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했는지 안 이탈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고는 그 구급차인지 뭐 저건지 그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왔겠죠. 그거는. 그러면은 구호 조치는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고 현장에 남아 있었고 경찰이 왔을 때까지 남아 있어서 자기가 교통사고 야기자라는 거를 경찰한테 얘기했다라고 하면 그건 뺑소니는 아니죠. 네.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에는 뺑소니 사건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시청자님. 일단 아까 그 보험료 같은 경우는 손해사정사님이랑 잘 얘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현장에 그 사고를 내신 분께서 계셨다면 뺑소니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